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경원 의원 그 불출마 소식 관련해서 향후의 그 여론의 추이 등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나경원 의원이 결국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은 더 이상 이제 더 미루면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뭔가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원했던 어떤 이렇게 좀 달래주기라던가 페이스 세이빙, 체면을 세워준다던가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전혀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가장 좋은 수는 김기현 의원과 연대하는 그림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 뜻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확실한 대가가 없이,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분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총선이나 지선이나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갔다라고 보는데, 확실하게 챙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손해만 본 거죠. 일단 그 장관급의 그 두 가지 보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고, 또 지지율마저 빠졌고, 그리고 당내 분란의 갈등의 중심이 돼가지고 언론의 그 관심과 또 심지어는 그 이준석계라던가 MBC 같은 좌파 언론들의 부추김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 식의 관심도 자신의 정적 자산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얻은 것은 없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물러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또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1대1 싸움이 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합뉴스나 MBC, KBS 대충 어떤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고 했는지를 봤는데, 제가 이제 요새 친구들이 하는 말로 항마력이라고 하죠. 그 항마력이라는 게, 정말 오글거리는 거 못 참고, 그런 식으로 좀 톨러런스가 없다.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멘탈이 좀 버티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좀 항마력이 약한 편이라서, 그냥 MBC나 KBS 좌파들 나와서 떠드는 거는 되도록 안 보는 편이거든요.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와, 근데 MBC 보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진짜 이 방송은 그냥 윤석열 정권 망해라 라고 거의 외치는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결선 가면 모른다라던가, 타이틀에 자극적으로 윤핵관 이런 거를 한다던가, 승부 조작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굉장히 그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어요. 무슨 독재니, 파시즘이니, 오늘 아까 무슨 MBC의 그 앵커가 하는 이렇게 대담 프로에 보니까 패널이 좌파는 정봉주고 우파 패널이 이현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쌍으로 아주 그냥 윤석열 정권의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현주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뭐라고 하더라? 파시즘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총선은 망할 것이다, 아주 저주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그 타이틀을 달고서는 아주 그냥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던데, 참 큰일입니다. 정말 MBC는 이 방송국은 정말 없어져야 될 방송국이 아닐까, 정말 사회적 암적 존재가 아닐까, 저는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KBS도 지금 이렇게 봤더니, 이제 KBS도 되게 재밌는 게, 정말 황당한 것이 아무튼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여기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은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그 김정은 관련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했잖아요. 문재인은 빠져 있어라, 그런 것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고, 무슨 김정은이 중국의 위협에 주한미군 필요하다 말해. 네. 이게 무슨 북한 방송인지 뭔지, 김정은을 자꾸 이렇게 미화하는 식으로 타이틀을 뽑고 있고요. KBS도 MBC보다 조금 더 무색무취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뿐이지, 스트레이트 뉴스 위주로 간다라는 것 뿐이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반일,
이런 뭐 타이완 어민들이 뭐 일본을 뭐 공격했다. 그리고 MBC, KBS 다 무슨 성과에 그 순방 성과에 대한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뭐 이란만 계속 뭐 이란 대변인인 것 같아요. 뭐 이란 발언이 수습이 안 되고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요. 예, 참 걱정입니다. 예, 언제 방통이 정상화되고 이 KBS, MBC 이 편향적인 방송이 근절이 될지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묵묵히 견디면서 이 우파 방송들을 좀 활성화하고 이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폭삭 망하고 이태원 참사 그 할로윈 참사죠. 할로윈 사고 관련해서 그런 선전선동이 이렇게 망하였듯이 이 흥행성에 있어서 우파 채널이나 우파 유튜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활성화되고 보수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다시 나경원 의원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연합뉴스에서 김행 최고위원님이죠. 그분이 나와서 좌파 방송 그 패널하고 티키타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특히 그 정봉주 같은 좌파 패널들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뭐 음모론까지 막 겹쳐가지고 뭐 이준석을 부당하게 뭐 쳐냈다는 둥, 예. 또 앞으로는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그런 식으로 없는 죄를 뭐 털어가지고 뭐 기업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등 별별 음모론을 터뜨리면서 분란을 조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제대로 된 우파 패널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MBC에서 편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합뉴스에서 나온 김행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고, 민주당의 그런 좀 자극적인 마타도어에 있어서도 방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의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1대1 구도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이제 구도로 가는데, 정봉주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뭐 안철수 관련한 마타도어는 민주당이 했던 짓거리들이죠. 예, 드루킹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을 자산으로 생각해야지 안철수 의원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 정권 창출에 있어서의 뭐 본인 말대로 연대 보증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력자 역할을 해야지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캐릭터죠. 이미 뭐 여러 차례 그런 리더십에 실패하시기도 했었고, 또 계속 저쪽 당에 있을 때도 계속 당을 쪼개고, 또 바른미래당 이거 했을 때도 유승민 세력과 손잡아서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 연대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식의 이제 리더십 검증은 끝났다.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꾸 지금 MBC나 이런 데서 결선 가면 모른다, 뭐 윤핵관한테 또 뭐 결선 투표가 좌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 당원 100%라는 것이 굉장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원 100%를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불출마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당원 100%를 안 했으면은 보셨겠지만 그것이 유승민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고요. 유승민이든 뭐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이렇게 그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돌려가지고 뭐 반윤, 비윤 이런 식의 분탕을 조장하는데 큰 소재로 쓰였을 겁니다. 지금 당원 100%로 하지 않았다면은 이 여론조사가 계속 뭐 나경원이 뭐 김기현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옛날 이준석 때처럼 분탕 종자를 더 이렇게 띄워주는 효과가 되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원 100%라고 한 것이 이 정진석 비대위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분탕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이 당원 100%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 가면은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뭐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렇게 양자 대결의 신이었다가 결국 전투가 붙었을 때는 쓰러져 나간 그 안철수 의원의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뭐 비근한 예로는 또 서울시장도 있었죠. 예전은 뭐 문재인하고 대선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하고 붙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는 계속 양자에서 이긴다고 했었는데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LH 사건 이제 터지고 나서 누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당에 오래 있던 사람, 믿을만한 사람 오세훈을 밀어준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뭐 정광훈 목사 집회도 나가고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조국 사태 때 어쨌든간 그 당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분들한테 좀 이쁨 사는 짓을 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지, 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간만 보기만 했는데 그 지지가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재인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또 김기현이 됐든 안철수 의원이 그냥 본인의 그런 인지도라든가 체급만 가지고 이 당원들의 마음,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파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확실한 지지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큰 약점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결선 투표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50% 넘기가 힘든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좀 어쨌든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이 다자 대결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자꾸 뭐 정봉주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또 좌파 패널들 막 여기저기 나와서 자꾸 이준석을 이제 부각시킵니다. 걔네들이 약간 지령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항상 윤핵관과 이준석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정말 이준석을 빨리 무고죄로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쟤네들이 지금 써먹으니까 아주 그냥 피곤한데, 자꾸 윤핵관 이준석밖에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상품이 없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그로력이라고 하죠. 그 화제성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적 이준석이야? 지겨워 죽겠네.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계속 그들이 이제 분란의 프레임으로 쓰는 것이 이준석인데, 이준석하고 또 무슨 안철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안철수하고 이준석은 정말 뭐 서로 죽이지 못해 으르렁 대던 사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준석한테도 판판이 깨지고 당하던 게 안철수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안철수 의원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계속 어그로를 끌어줘가지고 안철수, 그 나경원 의원이 뭔가 자기 결선까지 가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제 붙기를 바랬을 텐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정통 보수고, 결국에는 주류를 밀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장은 좀 역풍이 있고 역류가 있겠지만, 반작용이 있겠지만, 좀 시간 지나면은 그 안철수한테 붙었던 그다음 원망과 서름이라고 할까요? 당장은 지금 이제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울분이 잠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서 유리하게 안철수 의원한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정통 당원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정말 그 솔로몬 왕의 지혜처럼 진짜 엄마의, 정통적으로 당을 지켜왔던 주류로서의 전략적인 선택,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나경원 의원을 내쳐야 한다라던가, 이제 더 이상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이슈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모욕을 주거나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찌됐던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하고 당원으로서 이렇게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현주 같은 사람, 장성철 같은 사람, 몰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그리고 일단은 또 안철수 의원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다시 또 이준석 효과로 돌아가는데요. 이미 당원들이 이준석 때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이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다자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당심이 50% 이상 한 번에 몰리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그 이재명의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하죠. 한 70%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저번에 당대표 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정치판이 이재명과 윤석열 이런 식으로 딱 그 양자구도로 이미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윤심을 대변하는 대리자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당원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현 대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에 반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되는 거죠. 마치 저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재명 수호자들과 아닌 사람들의 싸움이었던 것처럼요. 근데 저쪽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호자들이 이렇게 주류가 될수록 이쪽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도에 맞서서 이쪽도 굉장히 친윤 결집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결집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고르다 받아가지고 상당히 더 큰 격차로 이기지 않을까, 결선도 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좌파들도 뭐 상당 부분 공감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정치권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미 김기현 의원이 이기는 판으로 정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좀 나경원 의원한테 우호적이라던가 또 이런 친윤 중심 체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방하시던 좀 정통 보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수 패널로 활동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 최병묵 평론가 그분도 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너무 친윤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려는 되지만 뭐 현실적으로 판을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셨던 분이고요. 뭐 송국권 씨도 그렇게 판을 읽으시는 것 같고, 뭐 이봉규 선생님도 그러시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제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김기현 의원의 그 어떤 정치적 상품성, 내실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좌파 언론들이 절대 관심이 없죠. 그냥 김기현 의원이 어떤 성과를 올렸었고, 뭐 이분의 성품이 어떻고, 이분의 정치적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윤핵관만 보이는 거예요. 예. 거의 뭐라고 할까요? 막 대안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만드는 허상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그 좌파들이 듣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어떻게 해서든지 짜내서 주입하고 있는데, 지금 MBC나 그런 거 재미없어서 그들도 보겠습니까? 언제적 이준석인데 붙들고 있고 맨날 나오는 거는 기승전, 김건희 특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당대표가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이제 우리가 총선을 위해서 딱 그 팀워크를 완성하는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윤석열호의 엔진이 딱 착장이 되는 거죠. 예, 매끄럽게 갈 수 있는, 예, 사고나 분란의 요소를 굉장히 줄이면서 이제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 발판이 점점 마련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